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념비적인 성과.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난 9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 등 첨단 부품이 탑재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KF-21은 자체 개발에 성공한 A사 레이더를 비롯해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적기와 미사일을 보다 빨리 추적, 탐지할 수 있고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도 한층 더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무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도 갖췄는데요.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KF-21의 국산화율은 65%로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방사청과 카이는 내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총 2200여 차례 비행시험을 할 예정으로 이 과정까지 무사히 마무리되면 2026년부터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자 외신들은 극찬에 나섰습니다. 미국 CNN은 지난 9일 한국이 KF-21 보라매를 통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KF-21의 무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미사일 강국 한국에 여러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 편집장인 아브라함 에이트가 작년에 기고한 글도 소개했습니다. 에이트 편집장은 작년 기고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한국에서 KF-21로 대체될 것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에 큰 관심을 갖는 국가는 또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관심이라기보다는 질투로 가득한 비판만 쏟아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한국 초음속 전투기 KF-21 세계 8번째 개발 성공이라는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런 미국 F-22의 외모를 베낀 것만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다니 역시 판타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초음속을 실현하는 엔진은 자국산으로 할 수 있을까? 레이더 반사를 감소시키는 도료조차 개발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헬리콥터도 전차도 이지스-M도 못 만드는 한국의 제5세대 전투기 같은 건 만들 수 있겠어? 스텔스 기술이나 레이더 방해 능력도 있겠지만 어차피 날지 못하고 지상을 주행할 뿐이므로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겠지. 아직 날린 적도 없는 국산 전투기를 과시하며 뭘 허워하고 있는 거야? 진짜 클 거라면 실적을 수반했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첫 비행이라고 하던데 더러운 불꽃놀이 하지 않도록 조종사가 무사하시길 빌게요. 장난감 보여주고 이제 날아갈 것처럼 선전한다. 얄팍하다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국산화가 뭐야? 한 개라도 부품만 만들면 국산인가? 뭔 소리야?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래. 씨. 나 진짜 짜증나겠어. 라는 근거 없는 비방만 해대고 있습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지 외형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그들의 민도 수준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폰 디자인이 인류화된 것처럼 전투기 특유의 유체학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걸로 트집 잡는 건 마치 왜 날개가 달렸냐, 일본의 대표새인 꿩의 날개를 따라했냐 라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일본이 그 수준이기도 하지만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이 5세대 스텔스로서의 성능 향상을 염두에 둔 것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일본도 올림픽에 쏟아붓는 돈으로 차라리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았어야 했는데 외국 전투기를 사도 내부를 열어볼 수 없으니 기술 향상은 없을 것이다. 위급할 때는 이미 늦는다. 모든 게 미국이 지켜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일본 네티즌은 전투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몸소 알고 있을 텐데 한국은 어떤가? 겉모습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라고 하였는데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죠. 그 가운데 특히 국산 A사 레이더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군사 분야 최대화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항공산업 선진국이 극도로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꺼리는 핵심 기술입니다. 한국은 심지어 A사 레이더의 가장 핵심 소자인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했으며 이 또한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미국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테스팅한 이스라엘조차 자국의 것보다 낫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일본은 재작년 지라갈륨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국내 연구진들은 전력으로 개발에 몰두하였는데요. 전자통신연구소에서 S대역 200W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해내면서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자 설계부터 공정은 물론 측정 및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S대역이란 4GHz 주파수 대역을 뜻합니다. 주로 레이더 장비, 5G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활용됩니다. 고출력, 고전압, 고효율 특성을 지닌 지라갈륨 전력 소자는 핵심 재료로 최근 각광을 받는데 국내에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이 드물어 사실상 대부분의 장비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에 에트리는 지난 4년의 노력 끝에 S대역 200W 전력 소자 칩을 개발해냈고 이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울프스피드사 제품과 대등한 성능 수준을 자랑합니다. 25년 이상 화합물 반도체를 연구해온 노하우와 반도체 개발 전력 소자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에트린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로 0.78mm, 세력 26mm 크기 칩을 패키징해 성능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연구진이 만든 지라갈륨 소자는 출력, 경리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기존 서큘레이터 대치 시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진을 담당하는 우리 전투기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가된 출력과 함께 더 많은 소자를 배열해 훨씬 더 먼 거리와 더 작은 물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전해진 스펙만으로 보면 A사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과 필적할 만합니다. 현재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사 레이더를 뛰어넘는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사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의 모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치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 장비의 성능에서도 일본은 앞지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5세대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아니냐며 조롱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스텔스기라고 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보인다는 의미고 KF-21도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모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도체 코리아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1990년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은 당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삼성전자는 한 번도 일본을 앞선 적이 없었죠. 심지어 삼성이 개발팀을 막 꾸리기 시작할 때 히타치가 이미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삼성전자는 64MB D램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강자로 자리잡았고 1994년 뒤늦게 뛰어든 낸드 플래시도 8년 만에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공 DNA는 한국을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대국으로 올라서게 한 주춧돌이 된 것이죠.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전자장비 등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은 해외의 시선을 비웃음에서 경계로 그리고 탄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1983년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기업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만 처참한 몰락을 맞았습니다. 80년대 세계 1, 2, 3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순위에서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과 벌어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엔화 강세, 반덤핑 규제가 몰락의 원인이라며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된 원인은 일본인 특유의 오만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일본제에 환장하는 세계인들이 안사고 백일까라는 오만한 마인드로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일본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 일본의 적반하장 수출 규제에서도 그러한 오만함을 잘 볼 수 있는데 일본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는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일본산 소재가 배제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일본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재료와 그 외의 제조장치들까지 완전히 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일본 업계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향후 5년 뒤에는 소재와 장치, 일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3년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당시 세계 반도체
반도체를 주름잡던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이 64KD 램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바로 그의 삼성은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일본은 삼성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또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의 개발을 완료, 시제기를 출고한 2021년 4월 9일 여전히 일본인들은 비웃기 바쁩니다. 그러나 뭐잖아,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한국에 밀려 몰락했듯 KF-21의 역사적인 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를 벌려놓을 때 그들이 그때엔 또 어떤 핑계를 가지고 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는데 일렁이는 가슴 나도 모른 채로 꽃이 피어나듯 터지는 두근거리는 저 꽃잎마다 고이 접어두었던 숨긴 내 맘은 그대 눈빛 속에 남아있을까 그대 가슴 속에 남을까